네,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또 올랐습니다. 은행 대출이 많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앞으로 더 팍팍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큰 돈을 빌려 집을 샀던 이른바 영끌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 연말에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있는데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또 집값은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금리가 이자 부담으로 연결이 되고 자산 가치 하락이나 수익성 저하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금리도 오르는 마당에 서둘러서 집을 사기보다는 계속 관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매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락 속도나 하락하는 정도도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가격도 좀 더 빠르게 많이 떨어지고 이러한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대체로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통계상으로 본다면 국토부 지표로 8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이 일단 집계가 되어 있는데 8월까지의 누계 거래량으로 전년 동기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국은 한 50% 정도 전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70%가량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던 서울 수도권에서 낙폭이 커지면서 거래 급감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아파트 거래량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지표를 보면 좀 더 거래 절벽이 실감이 되실 텐데 7월, 8월부터 1000건 이하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지금 600건대 집계가 됐었고요. 지난 9월은 아직은 신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확인을 했을 때 428건 정도 신고가 되어 있고 10월에는 단 33건만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오를 때랑 내릴 때 그 폭이 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상승기가 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년 동안 급격하게 이제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 기간의 누적 상승률에 비해서는 사실 올해 들어서 나타난 낙폭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른 수준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타당하다, 당연하다라고 믿는 수요자들의 이런 심리적인 분석들이 좀 따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관망세와 거래 절벽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 보자면 올 들어서 금리 인상과 함께 매물이 늘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평균 한 2%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연말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한 5% 전후의 낙폭을 보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개별 단지에서는 최근에 신고되는 거래되는 매물 가격이 직전 고점 신고 가격에 비해서 한 20 내지 30% 이상 낙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표가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한 2분기, 3분기 중반 정도까지는 아직 이제 급매물의 출현량이라던가 투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가 경기 상황도 악화되고 있어서 낙폭이 이후에 좀 더 커지면서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장에서 수요자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2년 동안의 오른 수준에 비해서 아직은 낙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수용 가능한 가격대의 접점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는 가격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요. 지표상의 낙폭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표상에서는 일부 거래되는 급매물의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시장에서 그만큼 급매물이 충분히 출시돼서 거래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현장에서 그러한 지표상의 선행적인 하락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한동안 주택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러면 하락에 조금 더 힘을 주는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공급량이 급증한다면 시간차를 두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가격 하락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이 5년 동안의 장기 로드맵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후보지 결정이라던가 공급 방식, 공급 세부량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것들이 실체화돼서 준공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적인 가격 하락을 가속하는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 이미 270만 원에 되는 공급량을 쏟아낸다면 가격 하락기 이후에 예. 침체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걱정도 일견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급량이 적정한지 그리고 지역별로 좀 적정한 공급량을 세밀하게 다시 구상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급이 위축되고 지연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로드맵이 과연 현실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걱정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급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인허가나 예. 착공을 통해서 실제화되는지를 살펴보셔야 이후에 수급에 따른 영향 진단이 가능하실 것 그러면 같습니다. 민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급을 더 미루는 게 좋겠네요. 지금 침체기가 좀 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미분양 주택수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원자재나 건자재 가격 때문에 사업 수지는 악화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라서 또 분양 가격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파트 공급이 실제로 인허가량에 비해서는 착공량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장에서 공급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공급 로드맵 을 현실화하려면 좀 더 꼼꼼한 세부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일단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초반이다, 그 하락기 초반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더 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PIR을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하던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PIR이라는 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을 네. 뜻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서울의 PIR이 평균 한 18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연소득을 18년 동안 모두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네. 주택 가격이 하나도 형성돼 안 쓰고요. 있다라는 예.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이 국감에서 발언한 것이 한 5년 전 정도에 한 10 내지 12 정도의 PIR 정도가 적정 가격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너무 집값 부담이 크다라는 이제 지적과 발언을 좀 했던 것인데 예.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면 주택 가격이 그 정도까지 환원이 되려면 한 30~40%는 떨어져야 되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18년이나 꼬박 모아야 서울에서 예.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소득 대비 부담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예. 적정한 주택 가격의 조율과 함께 뭐 세금이나 대출 같은 것들의 지원책들이 좀 더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저점은 언제쯤 오겠습니까? 일단 금리가 어쨌든 단초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라서 국내 금리가 연말까지 최대 상단 한 3.5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의 이런 변동성에 따른 불안이라든가 가격 하락이 지속될 걸로 대체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금리 변동성이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가격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 2분기에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한시 유예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5월 9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 연장되지 않는다면 1, 2분기에 그에 따른 급매물이 조금 출현되면서 바닥을 좀 확인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하반기에 이러한 부진을 겪고 난 후에는 24년 총선 기간하고 고려했을 때 하반기 정도의 부양책이 또 크게 발표될 가능성도 예측들이 되다 보니까 정치와도 연결이 되군요. 네, 예. 내년 2분기부터 연말 정도 사이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지역별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위 L자형의 부진 현상이 그러게요. 지속되느냐는 경기 상황이라던가 그 이후에 이제 뭐 금리나 정책적인 변수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점으로 보시는 가격대가 원희룡 장관이 전망하는 것과 부합합니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쉽게 생각해서 소비자들이 적정하다라고 수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가격이다라고 본다면 전고점 대비 한 30% 정도는 내린 물건만 현재 거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단지에 따라서는 그 정도의 하락 조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지표적인 평균 하락률은 아무래도 그만큼 나타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0% 정도의 하락 조정 지표 평균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바닥을 확인한다고 해서 침체기를 바로 또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집값이 내려가면 일단 집을 산 사람들, 특히나 대출을 많이 끼고 산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금리 급등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문제가 생긴 분들은 처분도 고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팔고 싶어도 현재 거래 절벽 상황이다 보니까 손실을 보지 않고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손절매 처분을 하시기 전에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금리 변동성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일단 순차적인 순서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좀 소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주 안정성이나 물건의 이제 보유 가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적정한 물건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버텨보시는 기간으로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손절매를 감안하고서라도 당장 이자 부담이 너무 급등해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심각하게 처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 우선형 같은 이제 고정금리로 조금 금리를 낮춰서 일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들이나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정부가 빠르게 이런 금액을 좀 한 9억 정도나 그 이상으로 올려서 일반 수요자들도 안심전환대출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정책도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중간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언제쯤 사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바닥 확인 구간이 내년 2분기 정도부터 연말까지 나타난다면 하반기 정도가 재고주택으로는 가능한 이제 바닥선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어쨌든 시장 가격이 좀 급락한 이후기 때문에 안정화 대책으로서 정부가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던가 대출을 좀 더 열어준다던가 실수요자에게는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것들도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현재 좀 싸게 할인 분양하는 미분양 아파트들도 이후에 시장 정상화 시점을 고려해서 너무 나쁘지 않은 입지라면 내 집 마련 용도로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동산 규제를 보면은 좀 완화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LTV도 많이 풀렸고 규제 지역도 해제가 됐는데, 근데 또 정작 집을 사려고 하니까 대출이 많이 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실수요자에게는 LTV를 80%까지 열어두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금리는 올라가서 이자 부담과 자금 마련 문턱 때문에 내 집 마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 정책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금리 문제는 사실은 내 집 마련과 주택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분들이 좀 이해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라던가 거시 상황들이 워낙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미국 금리 하고의 이런 격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려보다는 한은도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다음 달에 미국 금리가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지금 4%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3%까지 올렸어도 바로 격차가 1%포인트까지 더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수요자들이 DSR 기준의 대출 규제와 이자 부담 금리 인상을 동시에 겪다 보니까 집값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구매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저리 재정 지원 상품들, 대출 상품들도 조금 연초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세금 지원책 같은 것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임대주택 같은 내 집 마련을 좀 포기하게 되는 수요자들을 위한 공급도 다시 한번 좀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장을 좀 짚어볼 텐데 전세 대출도 당연히 이자가 많이 올랐고요. 전세금은 또 반대로 내렸죠. 지금 전세 사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걸 좀 법적으로 보완을 뭐 이렇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대책 같은 거? 제가 알기로 법적인 보완이라던가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지시사항으로 조율을 하기는 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개인 간의 이제 계약 상황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단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세입자로서 뭐 그런 경험이 예. 있습니다만 집주인과 이 월세로서의 일부 전환이라던가 전세 대출 규모를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계약은 뭐 본인이 중도를 하거나 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 과정을 좀 거쳐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최근에 집주인들도 전세 대출이 금리 문제 때문에 그리고 DSR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쉽게 발행이 되지 않으면서 기존 세입자들을 교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일부 월세 전환 같은 것들을 시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전세 계약을 종료를 조금 최대한 당기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새롭게 은행권의 전세 대출이나 이자 같은 것들이 또 새롭게 설정이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대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일단 기다려 보기는 하는데 뭐 특별하게 나올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예측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지표 분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과거에 보였던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시장의 대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학습 삼아서 살펴보시면서 일단 여러 가지 지표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을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나 앞서 말씀해주신 뭐 경기 상황, 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